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임종서입니다. 8월 27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때 주말 다들 편하게 즐겁게 잘들 보내셨습니까? 아마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을 텐데요. 자, 이제 막판 들어서 주말에 괜히 이제 삼성전자 관련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첫 주를 시작하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부터 좀 걱정을 한 채 괜히 좀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간 채 조마조마하면서 오늘 월요일을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래저래 폭발력이 큰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느니만큼 오늘 주시장에 있어서의 대응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여러분께 이런저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여러분께서 대응하게 시장에 대응하게 유효할 만한 그런 방향, 전략 등에 대해서 함께 제시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 또는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추가 부양책 시행 기대가 약화된 탓에 외국인이 14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내다 파는 모습이 지난주 금요일 날 보였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역시 14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요. 차익과 비차익 거래로 총 63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지수 하락에 당연히 주도를 했겠죠. 자, 하지만 기관과 개인 매수에 나서면서 이 지수 하락폭을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이래저래 오늘 월요일부터 여러분께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 순서도 마련을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요 코너들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죠.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이드코의 3% 공략주에서는 장 초반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선정하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피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해안증권 골드센터, 목동센터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 계절 효과 그리고 기저 효과를 반영한 8, 9월의 미국 경제 지표들에 대한 국내 증시의 영향력을 살펴봅니다. 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는 것은 물론 삼성전자 애플 소송 패배로 인한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드코의 3% 공략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전일장 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합시다. 하도록 하시죠. 네,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강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는데요.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해서 순매도를 했었는데 지난 24일에는 2천억이 넘는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애플 간에 이뤄지고 있는 소송 결과에 부담이 갔던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 들어 가장 큰 22포인트 하락을 보이면서 1919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주말에 미국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 5천만 달러의 보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요. 앞으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좀 돼버렸습니다.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그렇다 보니까 IT나 어떤 특정 업종에만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증시 전체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소송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판결이 있기 전인 금요일에는 삼성전자가 국내 소송에서 승리를 했었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미국 소송에 있었고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는 1%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의료정밀, 의약, 응급료, 섬유의복을 제외한 전업종이 하락했고 금융업, 증권, 은행업종이 2%가량 크게 밀렸습니다. 500선을 돌파를 기대했던 코스닥 지수는 10일 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하락 업종이 다수인 가운데 안랩, 우성사료 등 안철수 원장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는 등 대성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코라홀딩스, 한국전력, KT, 현대중공업, SOL 등이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안랩, 컴투스, CJO 쇼핑, CJ E&M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순매수 종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코덱스 인버스, NHN, 호텔신라, 현대모비스 등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SM, 파라다이스, CJ E&M, 성광밴드, YG 엔터테인먼트 등을 기관이 순매수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동안 차익 실현 매물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추후반 예정된 버냉키 의장의 잭슨 여성과 다음 달 초에 열리는 ECB 통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기대만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주말 해외 증시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버냉키 연준 의장이 경기 부양책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고 유럽중앙은행이 국채 금리 목표 설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상승하는 등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올랐고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 주신 종목에 대한 AS를 해보도록 하죠. 예, Snet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요일 시장이 1% 넘게 조정이 나온 가운데서도 10% 이상 크게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챙겼으리라 보는데요. 매집의 흔적이 좀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기술적 관심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400원에서의 저항이 좀 만만치 않은 만큼 3,400원 돌파를 좀 지켜보시고요. 일단 금요일 시초가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큰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준비하신 종목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3% 공략주는 전시 사업 전문업체인 시공테크입니다. 전국의 웬만한 박물관이나 테마파크는 전부 시공테크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건으로 롯데 관광개발이 점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시공테크를 한번 잘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점진적인 상승은 시공테크 같은 중소형주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 4대강 사업에 약 22조 원이 투입이 됐었는데 이번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에 약 30조 원이 투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번에 토지 보상안이 확정이 되면서 사업이 급물살 탈 수 있다는 것이 기대가 되고 있고 시공테크는 실제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박물관 설계 계약을 맺은 바 있고요. 개발이 본격화되면 수주를 했던 시공테크도 재차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고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직 증축이라는 이슈와 맞물려서 상당히 큰 테마가 형성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수직 증축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존 건물에 2개에서 3개층 정도를 더 올려서 건물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데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허용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법안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역시 시공테크의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국제업무지구 이슈와 9월 수익 증축의 이슈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용산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또 수직 증축 관련해서 시공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떨까? 이게 용산 역세권 개발이 지금까지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좀 지지부진해 있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좀 놓고 볼 때 앞으로 좀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급물살을 타서 시공테크에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단기간 내에 이것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지요? 그에 대한 의견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수주를 한 만큼 현재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가의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현재 구간에서도 좀 매집 구간이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좀 수익을 내실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공테크 그 가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수가는 시초가로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 손절가는 4,6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공테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시초가 대비 3%, 손절가는 4,600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용산 역세권 개발 그리고 수직 중축 법안 상정 움직임과 관련해서 앞으로 상당 부분 실적의 개선이 예상이 되는 시공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드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최고의 관심사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애플 소송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완패를 했다라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그 차지하는 영향력이 절대적인 삼성전자인 만큼 특히나 이제 우리 증시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IT 그리고 자동차 뭐 이 두 가지 쪽에만 거의 매기가 쏠린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어려움은 곧 우리 증시의 어려움이라고도 동일화할 수도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오늘 궁금하신 점이 많을 텐데요. 자, 오늘 장 개장 상황과 함께 여러분께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양시장이 막 개장을 했는데요. 양시장의 출발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성규 팀장께서 코스피 쪽 봐주십시오.
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뭐 시총 상위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좀 급락세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예상치 결과에서는 삼성전자가 무려 10%대 넘어가는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일단 하락 출발은 굉장히 빨랐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6%대로 좀 이렇게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다른 부분들 그 외 여타 보게 되면 관련 IT 업종들은 삼성전자와 연결된 그런 업종들, 종목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수 자체를 전반적으로 누르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 외 여타 업종들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업종별로 한번 보게 되면 업종의 하락 지수는 역시나 낮췄습니다. 0.49%대의 하락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그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나온 자금들이 다른 섹터로 좀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지수 자체는 역시나 삼성전자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대형주들이 0.37%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하락을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지만 중형주와 소형주 같은 경우는 각각 0.4%대 그리고 0.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견조한 흐름들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일단은 낙폭이 좀 이렇게 큰 업종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4.4%대의 하락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 하락 업종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 업종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특히나 상승이 가장 큰 업종 같은 경우는 의료정밀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6%대 상승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은행이 1.4%대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이 1%대 넘는 역시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음식료 업종 또한 1%대 역시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대부분의 업종들 뭐 철강이라든지 금속 화학 이런 업종들까지도 대부분 1%대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업종 전체와 종목들 전체는 상당히 상승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다. 하지만 역시나 그 전기전자 업종만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이 아니죠. 삼성전자만 유독 그렇게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주들만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366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11억 원의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324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동향들 중요하겠죠.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전기전자 업종에서 189억 원의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같은 경우가 184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전기전자 업종을 누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투신권 같은 경우는 216억 원의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이어서 그 기관들이 현재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을 보게 되면 그 외 여타 종목들, 그러니까 운수장비라든지 금융 그리고 화학 업종들, 철강 업종들까지도 지금 순매수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하는 업종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매도폭이 큰데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7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으로서 일단은 그 외국인들이 그렇게 의외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행인 것은 프로그램 매수세와 그 비차익에서 차익과 비차익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나마 지수 자체는 좀 견조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마이너스 1.55포인트 빠져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 0.11포인트 한씩 올라 있습니다. 네, 자 정태문 팀장님. 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보다 어떤 악재가 상당히 크게 도출이 되게 되면서 어떤 그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방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2%, 469.89포인트에 출발했지만 그 이후에 현재 보합권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그 올해 4월달이죠. 올해 4월달에 500포인트 전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세 번째 어떤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5월달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월 달인데 다시 한번 8월 달 마지막, 이제 8월 마지막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5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왔던 두 번의 저항에 대한 기억들 때문에 500포인트를 단숨에 돌파할지 여부는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의 매수에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코스닥의 전체적인 흐름 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울러 방금 말씀을 좀 드렸듯이 500포인트에 대한 어떤 돌파 여부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침 쪽에서 조금 우호적인 수급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7억 그리고 개인들이 3억 정도 현재 매수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양 시장 모두 현재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112억 정도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322억 정도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이 388억 정도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을 조금 받치는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이번 주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지, 그리고 카지노 관련 업종들도 강세를 보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출발 상황을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을 보합권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0.77%, 서울반도체 0.23%, 파라다이스가 현재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CJ 홈쇼핑 1.67%, SM이 0.72%, 그리고 위메이드 1.62%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0.16%, 안드이 마이너스 2%, SK 브로드밴드가 마이너스 0.1%, 젠백스가 마이너스 2%, SFA가 마이너스 1.9%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의 출발 상황을 정리해봤고요.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1원 90전 상승한 1,136원에 개장하고 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QE3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에 반대되는 그런 의견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있을 잭슨홀 연설을 시장은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외에도 유로존에서는 9월 달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러 가치를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달러원 환율 역시 이런 요소들에 힘입어서 하락보다는 조금 더 상승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경제지표도 발표 예정인데요. 특히 외환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무역수지가 이번 주에 발표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수출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런 이슈, 그리고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계감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환율이 지지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살펴보면서 흐름을 가늠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예측보다는 오히려 대응을 중심으로 거래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예측보다는 대응 중심의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채권 시장은 어떻던가요? 네, 채권 시장은 전일 대비 2틱 상승한 106.08에 국채 선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 대기하면서 아무래도 경기 둔화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은 채권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잭슨홀 연설과 QE3 기대감도 미국 금리 하락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 역시 국내 채권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동향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외국인이 현물을 6천억가량 순매도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이어질지 여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금리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국고 3년물 기준으로 2.83%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 7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금리의 저점이 2.76%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강세 재료가 충분하다라고는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룸이 크지 않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거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의 동향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오늘 코스피도 1900에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잭슨홀 연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들은 이번 주 대응 전략 어떻게 보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합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 시험에 들었다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투자증권은 종목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테일러 준칙과 최근 베버리지 곡선 이동을 봤을 때 QE3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요.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은 계절효과와 기저효과를 생각해두자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프로그램 순매수에 힘입은 단기 급등은 마무리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유입 가능성이 낮아졌고 대외 변수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일단 이번 주 주요 이슈인 잭슨홀 회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코스피가 실적 장세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유동성만으로는 상승을 지속할 수 없는 양상입니다. 정책 불확실성, 경기 둔화 등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코스피 200 순매수 차익 잔고가 4조 1,000억 원까지 증가한 상황에서 9월 13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매수 차익 잔고 감소, 주식 현물 매도는 지난 2월에서 4월처럼 주가지수 방향성보다는 종목별 주가 추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이달 말과 다음 달로 예정된 주요 통화정책회의 일정을 앞두고 경계 심리로 조정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 결정을 앞두고 그 결과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일단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 매수 강도 약화로 변동성이 다소 커질 소지가 있지만 21선과 121선, 201선과 301선이 모두 모여있는 1910선에서 1920선 전후의 지지력은 이번 주에도 유효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실적이 담보되는 내수 관련주와 비철 금속주, 중소형 IT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코스피가 리스크 완화에 따른 변동성 축소로 단기적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준의 QE3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QE3가 없다고는 못하지만 시기는 9월보다 늦춰질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테일러 준칙하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상 명분이 되고 있고 베버리지 곡선의 이동을 봤을 때 구인율이 실업률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9월엔 QE3에 대한 기대감을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증권입니다. 경기 민감주는 경기에 따른 기업이익 변동성이 심한 업종으로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IT를 꼽을 수가 있고요. 경기 방어주는 영업이익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 필수 소비재, 통신, 유틸리티 등이 해당됩니다. 현재 증시가 변곡점이 아닌가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투자 전략을 민감주 중심으로 가야 하는지 방어주 중심으로 가야 하는지 고민이 커지실 텐데요. 삼성증권은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트레이딩 관점을 제안했습니다. 이익 가식성이 높은 대형 수출주, 일부 경기 소비재를 포함한 구조적 성장주, 이익 하락 압력이 크지 않은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를 혼합하는 발벨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골드센터 목동지점 고윤기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중요한 잭슨홀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국내 증시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8월 31일 날 있을 FRB 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연설인데요.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서는 QE3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조건부 양적 완화 정책, 즉 여전히 현재의 느린 경기 회복 속도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경기 회복과 고용 회복이 가속화되지 않을 경우 3차 양적 완화를 실행할 수 있다고 언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잭슨홀 연설을 전후로 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펀드 매니저들의 투자 심리는 이미 단기 정점을 지나 한풀 꺾인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잭슨홀 연설 이벤트 전후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동반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심이 일정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그 소비 경기를 한번 보게 되면요. 계절과 기저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8월 말과 9월 초는 백투더스쿨과 컬리지 시즌으로 할리데이 다음으로 미국에서 큰 쇼핑 시즌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소비가 이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백투더스쿨 시즌 쇼핑을 언제 시작할 거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게 되면 1개월 전쯤에는 47.8%, 1, 2주 전에는 24% 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들을 고려를 할 때 8월 중에 미국의 소비 금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쇼핑 품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절적 효과는 향후 발표될 미국 소비 관련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과 9월의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었고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실물 소비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9월 중에 발표된 2012년 8월 미국 소비 관련 지표들은 기저효과를 반영해서 개선될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실행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될 수는 있지만요. 8월과 9월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계절 효과, 기저 효과를 반영해서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국내 증시에서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였던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주간 단위 경계 모멘텀 변화와 미국 국내 증시 업종별 주가 수익률을 비교를 할 때 미국 경기 모멘텀이 개선이 되고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악화되는 구간에서는 수익률과 상승 확률이 높았던 업종은 운송장비 업종과 기계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1900에서 1950포인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E3에 대한 실망감을 지표 개선이 소화시킬 수 있겠다. 관련 업종들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에 대해서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약세를 타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 역시 삼성전자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들의 급락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애플과의 소송 패소로 인해서 주가가 아침에 7% 이상 급락을 하면서 지수 자체를 끌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관련주들도 그 부품을 납품하는 이런 회사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태고 또 어떻게 앞으로 추가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고민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과의 그 강력한 경쟁자가 될 정도로 성장을 해버렸고 소송에 대한 패소 부분은 일시적인 약세 요인은 되겠지만은 그것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예상 전망을 하고 있기는 현재로서는 애플과의 그 소송 패소 부분에서 배상금을 배상하는 형태보다는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서로 간에 갖고 있는 특허를 서로 양해를 하는 형태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애플도 삼성의 핵심 기술을 특허를 침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서로 간의 협상의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신규로 출시되는 새로운 갤럭시 S3라든지 또 그 탭2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애플과의 디자인 면에서 전혀 그 연관성이 없는 경우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고 또 실제로 주력 모델이 그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인 흐름 자체가 더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부품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또 관련주들의 하락이 커서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이것을 차라리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당장은 주가의 약세가 나오긴 하지만은 그 하락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관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네, 현재 포트폴리오는 추가적인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종목들에 대해서 그대로 보유 전략을 좀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큰 변화를 주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 만큼 다소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보유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종목들이 특히 이제 보유 종목 중에서 멜파스 같은 경우에 삼성하고 관련된 종목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가 매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응 포인트를 좀 더 잡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더 받게 될 경우에는 위험 관리를 하고 또 다시 재차 저가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보유 전략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테마 종목군이나 이런 쪽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많은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기술주에 대해서 활발하게 매수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저가 매수나 아니면은 또 종목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대응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계속 보유 전략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실시간 시황과 업종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이슈에 관해서도 다뤄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로 화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성규 팀장님과 정태근 팀장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삼성이 이제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 있어서 완패를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판사의 판결도 남아 있고 그리고 최종심까지 갈 경우에 한 2년 뭐 가까이 걸릴 것이다라는 점에서 바로 이렇게 뭐 어떤 결론이 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뭐 1심 자체에서 이런 배심원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큰 뭐 처음 출발점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데서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소송에서 완패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 결과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네, 국제적으로 뭐 이런 소송 사건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그 사례들과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소송 자체 이번에 삼성전자가 피해 보상액이라고 할 수 있는 건 1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1조 원 정도 좀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삼성전자의 시총액이랑 비교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뭐 향후에 어떻게 또 다시 한번 결론이 나겠지만 그 기간까지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 자체를 다시 한번 호전시킬 수 있는 여건들은 조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런 어떤 소송 사례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못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있죠. 코오롱 인더라는 그런 기업들도 역시나 그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상당히 그런 약간 좀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그런 경향들은 많이 보이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소송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 사례도 그랬었지만 이것 자체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괴롭히기 식의 형태로 해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과거 하이닉스도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 식으로 좀 괴롭힌다는 거. 그랬을 때 주가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영광만큼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물론 소송 배상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일단 나가겠지만 애플이 노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특허권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불하는 그런 형식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기존의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익을 올린 수준에서 당연히 향후에 그런 부분들 로열티를 지불하게 됐을 때는 그 영업이익이라는 부분들은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수익성의 탄력성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그 고질적 문제죠. 삼성전자는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앞서부터 성장하던 방식이 만년 2등이라는 그런 수식이 붙을 정도로 어떤 선도 기업들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 독창적인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기존에 했었던 만년 2위라는 그런 어떤 수식어를 탈피하기 전까지는 주가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뭐 호전적으로 다가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태훈 팀장께도 들어보죠. 네, 일단은 뭐 그 이성규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그 가장 우리가 원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최근에 와서 그 한국 기업에 대한 어떤 특허 침해라든지 그리고 담합 소송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현재 돼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가장 큰 이유는 그 한국 기업에 대한 어떤 견제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나 그 우리나라 기업만 그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너무나 잘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1등을 시기하는 그런 견제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번 애플 소송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패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심리적으로 좀 무너뜨린 요인, 심리적으로 좀 크게 좀 작용을 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어떤 삼성전자에 그 미칠 만한 영향에 대한 어떤 섣부른 어떤 그 매도사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이 심리가 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흔들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삼성전자 부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네도 너무나 그 독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갤럭시 S3 어떤 갤럭시 S 시리즈에 대한 어떤 견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아이폰에 대한 어떤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겠지만은 아이폰 점유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아이폰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들의 어떤 조달이 막힐 경우에 대비해서는 아이폰도 분명히 애플도 분명히 손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가 들어가는 수준에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과징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1조 정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쓰는 기술 너희가 쓰고 있으니까 그거 쓰지 마라 이렇게 막아버린 거게 되겠죠. 근데 이런 걸 만약에 결론적으로 애플이 마지막까지 승소하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어쨌든 갤럭시 S3를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갤럭시 시리즈를 팔아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쨌든 로얄티를 지급하는 그런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영업이익에 관한 부분도 이성규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그 로얄티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하게 되면서 앞으로 영업이익에 조금 영업이익 그리고 돈 나가본 다음에 단기 순이익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쳤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삼성전자에 좀 안 좋게 전개가 되게 된다면은 어떤 로얄티 지급으로 인한 단기 순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패배로 인해서 부품업계로까지 타격이 예상된다고 하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 그러니까 완성 제품 업체들이 저렇게 타격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비용 자체들이 우리나라 그 모든 기업들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로열티 비용 그런 부분들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부품업계도 나눠서 지불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게 될 거고요. 당연히 그런 삼성전자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나라 부품업계들도 전반적으로 이익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관련 부품주들에게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익성이 오히려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죠. 애플이 만약에 이번 소송에서 완벽하게 다 승리를 해버린다고 했을 때는 애플도 그럴 겁니다. 거기서 자기네들이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가를 후려치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 단가를 오히려 압력을 주게 되면서 여러 공급 업체들에게 우선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제기되죠. 그러니까 애플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에서 이렇게 패소를 크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그런 비용들을 다 전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이 그런 부분들을 독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 부품주들도 역시나 그런 부분
부분들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애플이 독점이 되게 됐을 때는 역시나 시장 자체는 좁아지게 되면서 기업들 자체로도 그쪽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단가들을 낮추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기업의 역시나 순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부품업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이렇게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부품업계로의 타격, 정태근 팀장께서는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뭐 이런 부분 뭐 전문가들 내용은 뭐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타격이 될 것이고 애플 같은 경우 수혜가 좀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뭐 먼저 얘기가 나왔지만은 첫 번째 측면 같은 경우 납품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이 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 삼성전자 어떤 그 타격이 가게 되면서 애플 쪽으로 좀 그 무게 중심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애플이 시장 중심으로 좀 옮겨가게 된다면은 아무튼 납품 가격에 대한 인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얼마만큼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납품가 인하로 인한 어떤 그 부품주들의 경쟁이 상당히 좀 심화가 좀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 건설주의 어떤 그 장점이자 단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중동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 IT 부품들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이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쪽으로 너무나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때는 그 납품이 증가하게 된다면 실적이 당연히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지만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어떤 실적이 타격을 받게 된다면 이런 부품들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삼성 그리고 애플 쪽으로 나눌 수 있게 되면서 어떤 선택권이 그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이라도 이런 뭐 최악의 가정이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어떤 생산을 하지 못하실 경우에 애플의 어떤 독주는 그만큼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애플의 어떤 독주가 심해졌을 경우에 거기에 어떤 부품을 납품하기 위한 어떤 경쟁 심화는 누가 봐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건설주들이 어떤 그 중동에 너무나 집중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듯이, 만약에 애플 쪽으로 독주가 되게 된다면은 애플 쪽의 어떤 이런 경쟁 심화가 만약에 수주를 받게 된다면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수주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게 악재로 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G라든지 펜텍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은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영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애플의 독주가 되게 된다면 그로 인한 납품 가격이나 그리고 경쟁 심화로 인한 어떤 부품주의 타격, 이런 부분들을 저도 좀 그 마찬가지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IT 업종의 향후 전망과 전략은 어떠한지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IT 업종 전망들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그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애플이 그렇게 공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을 넓혀간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과거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IT 소비 대국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강국처럼 보였는데 저런 기술력을 가지고 그럴 정도라 기술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애플이 공세를 펼친다는 것은 역시나 그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IT 업종들, 그리고 외국의 기업들이 많이 그러죠. 한국의 IT 산업 그리고 인터넷 산업 같은 경우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장기적 성장성은 역시나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영업이익률이 어차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낮아진다라는 그런 구조죠. 물론 이런 현상들이 반대로 역전돼서 삼성전자에 죄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주가 자체는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지닐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좋다라고 보이고요. 영업이익률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성장 추이가 둔화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가 자체는 그만큼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 갈 수 있는 탄력 자체도 적어지고요. 그렇다면 이런 IT 업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이제 낮추시고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IT 업종들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제는 끝이다, 이런 얘기들은 아니고요. 전망 자체는 좋지만 눈높이를 좀 낮추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눈높이를 좀 낮추십사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정태은 팀장께서는요? 네.
전 좀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참 이럴 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속담을 좀 쓰고 싶습니다. 소 읽고 왜 안 간 고친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이번에 좀 그 애플 소송을 좀 계기로 해서, 어떤 그 IT 업계, 특히나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어떤 수주에 대한 어떤 다변화 시도가 좀 생기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조금 전에 애플의 어떤 그 독주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애플 쪽의 어떤 수주에 대한 그 본격화가 좀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했던 LG전자라든지 그리고 펜텍 쪽 그리고 다른 뭐 다른 뭐 스마트폰 부품주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쪽으로도 어떤 수주 다변화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그 수주가 한 곳에 일변화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이번 어떤 애플 소송 계기로 인해서 조금 IT 부품 회사들이 좀 깨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주 다변화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사업 성장 동력 확보. 그러니까 어떤 신사업을 추가하게 되면서 너무나 그 스마트 부품주의 다변화했던 매출 구조를 조금 다른 쪽으로 다변화 시도를 좀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저는 좀 한번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단기적으로 한국 IT 업계에 타격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런 부분 너무 안 좋게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은 탈피하는 그런 흐름이 좀 중장기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주 다변화 시도 그리고 신사업 성장 동력 확보라는 측면 쪽에서 조금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나 조금 한 기업에 너무나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이번 계기로 좀 깨닫게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변화 시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 IT 업계들은 주가를 한번 예상을 좀 해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어떤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오늘 상당히 많이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주가 회복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주가 회복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주 다변화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시사업 확보로 인해서 주가 차별화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전망을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전자 그 애플과의 소송 관련해서 테마에 관해서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전 업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일단 오늘 IT 업종들 뭐 빼놓지 않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IT 업종들 자체 뭐 이렇게 부진한 모습들은 조금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삼성전자에 좀 집중됐다는 점 어느 정도의 키포인트고요. 반대로 뭐 LG전자 오늘장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장중에 등락폭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양봉을 좀 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저기 타격을 받게 돼서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이렇게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뭐 워낙 많이 알려져 있죠. 애플의 그 스크린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그에 대한 수혜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일단 삼성전자가 좀 약간 부진하다 보니까 역시나 다른 IT 업종들로 이렇게 자금들이 좀 몰려가고 있다라는 점, IT 업종들이 좀 특이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한번 보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유럽에서 일단은 거기도 뭐 덤핑 제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역시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소라는 부분들하고 법정 판결하는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 그 뒤를 이어서 부품 업체들은 역시나 그런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들을 보고 좀 따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수 장비 업종 중에서 지금 자동차 그리고 완성차 업체 그리고 부품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품에서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겪었죠. 한 32만 원대에서 지금 3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장에서는 지금 현재 2.8%대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이어서 이제 오늘 조선 업종들도 운수장비 업종 중에서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좀 조정을 들어가고 있는 장세인데 조정 들어갔다 이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현대중공업 차트인데요.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좀 기대감들이 많이 일면서 어느 정도 그 상승폭을 튀었지만 지금 현재 약간은 우상향 모습으로 좀 이렇게 방향성을 틀려가는 모습이지만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답답한 모습입니다. 그 뒤이어서 삼성중공업도 보면 마찬가지고요. 상단 부분을 지금 돌파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역시나 유럽 위기에 대해서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경계감들이 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조선중공 업종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어떤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와야지만 추가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 점도 또한 말씀드리겠고요. 그 뒤이어서 뭐 정유화학 업종 오늘 뭐 빼놓을 수는 없겠죠. 상당히 높은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1.7%대 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탔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뒤이어서 GS도 역시나 2.4%대 좀 급등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고요. SOL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배당 메리트라든지 특히나 그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도 3.3%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 점 또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역시나 뭐 중국 관련 이렇게 해서 기대감들이 또 일고 미국의 그 FED의 역시나 그 양적 완화 기대감들이 일면서 오늘 장에서도 지금 현재 철강금속 업종들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2%대 최근에 조정을 거치고 큰 폭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철강 업종들 2%대에 가까운 평균적으로 2%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종들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경기 순환주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IT 업종들도 상당히 좋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그런 악재로 인해서 삼성전자만 좀 주가를 누르고 있고요. 역시나 지수 자체도 뭐 마이너스 1%, 0.1%대 굉장히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물고 있다는 점이고 그 뒤이어서 잠깐 뭐 기계 업종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업종들 뭐 대표적인 지금 업종이라고 한다면 뭐 두산 인프라코어 있는데 오늘 장에서 그렇게 반등세는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역시나 그 중국의 그 시장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폭이 아니라서 이 부분도 어떤 그 부양책 기대감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기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기계 업종들 또한 약간은 좀 이렇게 쉬어가는 국면들 최근에 기계 업종도 상당히 또 많이 상승했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마주 흐름 전반적으로 정태훈 팀장께서 살핍니다. 네. 뭐 오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어떤 소송 때문에 관련 부품주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그 태풍이 현재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태풍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부품주들 한번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관련 부품들이 타격이 상당히 좀 크지 않겠나. 뭐 누가 봐도 불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라는 종목이 현재 6% 넘게 현재 빠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인터플렉스만 지금 현재 유일하게 2.8% 그리고 액트가 2.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갤럭시 S뿐만 아니라 애플에도 어떤 FP10이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삼성전자 관련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애플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까지 말씀드렸는데 인터플렉스가 그런 부분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현재 FPC 관련 종목들 뭐 대덕 GDS, 대덕전자, 플렉스건, BH 뭐 이런 종목들이 현재 7%, 8% 넘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인터플렉스가 조금 그에 비해서 2.8% 강한 이유는 애플 쪽으로도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이녹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멜파스, 파트론,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와이솔, IM, 뭐 자화전자, 우주일렉트로, SFA 전체적으로 현재 큰 폭으로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9% 넘는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그 외에도 뭐 파트론이 8.9%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큰 폭의 하락 이렇게 주말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주가 회복 시도는 분명히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가 회복 시도가 나올 때 얼마만큼 잘 대처를 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한쪽으로 걱정을 좀 밀어두시고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와 반면에 애플 수혜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이라이콤, LG 이노텍, 실리콘웍스,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웍스 오늘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4.7% 그리고 이라이콤이 2.4%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전에 태풍 말씀드렸는데 태풍 관련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1차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그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서 그 이후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조금 많은 수혜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인 코엔텍 같은 회사가 지금 현재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현재 6.1%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이 종목도 마치 4.2%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환경 관련 제품을 만들고 있는 젠트로 그리고 폐기물 종합 처리업을 하고 있는 인선 ENT도 현재 오늘 쪽에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어쨌든 단기 테마이기 때문에 크게 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단기 테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떤 농업 관련 테마들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 곡물가 상승으로 많이 부각이 됐었죠. 뭐 효성 OMB, 조비 팜스토리가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추세가 어쨌든 꺾인 속에서 단기 반등이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수혜가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어떤 병충해라든지 그리고 질병 관련 업체들도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부각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 관련, 병충해 관련 이 부분이 저도 갑자기 좀 생각해서 어떤 관련 업체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병충해 그리고 뭐 질병 관련 업체들이 있다면 뭐 질병 관련 같은 경우 8호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중앙백신 이런 정보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태풍 관련도 이전에 어떤 테마들이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태풍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병충해, 질병 관련 쪽으로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어디일까요? 네, 휴대폰, 금속, 내외장 부품 제조업체인 에스코넥입니다. 주 거래처는 삼성전자로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니 에릭슨과 펜텍 등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외주 관리 강화를 통해서 원가 절감도 노력 중입니다. 중국의 휴대폰 외장 부품 제조업체인 청도 상영전자와 온라인 취업 포털 서비스 업체인 커리어네스트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에스코넥의 2분기 실적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은요? 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사상 최대인 5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고객사 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고 자회사 중국 공장이 실적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3분기 성수기를 맞아 실적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는 종합 금속물 제조업체로 성장을 꾀하고 있고 헬스케어용 자가진단 요화학 분석기기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 관공서 등과 공급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에스코넥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하신다면요? 네, 현 주가는 PER 30배, PBR 1.5배로 수익 대비 밸류에이션은 업종 평균인 27배에 비해서 약간 비싼 편입니다. 작년 8월 저점인 227원으로부터 1년간 430%나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면은 있지만 아직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1,200원대에서 1,300원대 매물벽 돌파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매수가 1,100원에서 1,200원, 목표가 1,500원, 손절가 99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에스코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훈 팀장께서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 023153-2610으로 전화 상담 신청 주시면 되고요.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